네, 자, 이번에는 초대석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수학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 한 해에 일어났던 일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오감도에서는 부여의 가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넉넉한 인심과 또 풍경까지 함께 했는데 부여 군수님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고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요즘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 뭐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 거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추석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특히 이제 부여에서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부터 25일부터 백제문화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부여 상황이.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우리 부여가 전통적으로 백제문화제를 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래불전을 중심으로 지금 백제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쪽 행사를 주로 다니면서 행사 진행 상황을 좀 점검하고 체크도 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 봤는데요. 네. 우리 부여가 왕대추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죠. 전국 생산량의 50%가 네. 부여에서 생산한다고 보면 돼요. 네. 800톤 이상 나오죠. 1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올 때고요. 네. 그리고 또 멜론은 이제 막 거의 끝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 멜론보다 사실은 부여 멜론이 더 맛있어요. 정말요? 부여 멜론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지금, 그런데 네. 또 하나는 밤으로 또 유명해요, 부여가. 네. 예, 그래서 밤 생산량도 전국 1위예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부여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여 굿들의 알밤만 군납까지 들어갑니다. 작년부터. 이거 얼마나 품질이 좋고 맛있으면 국군 장병들도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 다니면서 지금 농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또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독자적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떨까요? 우리 부여 지역이 이제 기업 환경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을 주축으로 이렇게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이후부터는 비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2년째 지금 코로나19가 지속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 경제가 우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그동안 민선 6기 때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 부여군의 빚도 한 295억 정도 있었는데 미리 빚도 다 갚았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 재정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면서 우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지역 경제가 우축되고 힘이 빠져 있는 농민들도 힘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도 힘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년에 미리 네. 기금을 200억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래 지속될 거라고 해서 네. 그럴 경우 우리 부여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했다가 네. 가장 어려울 때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함께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드렸는데 네. 그냥 현금으로 드리면 다른 지역 가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지역 화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굿들의 페이라고. 네. 거기에 이제 담아드리면 그 지역 돈이 안에서. 네. 부여 안에서만 이제 네, 사용되니까 활성화되겠죠. 우리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데 네. 도움이 클 수밖에 없었죠. 멀리 내다보신 네. 해안이 네.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독자적으로 1인당 30만 원씩 드리기도 했지만 네. 그 재난지원금을 굿들의 페이라는 우리 부여군 지역화폐에 담아드림으로써 네. 그 돈이 지역 안에서만 돌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네, 이 네. 재난지원금이 지금 많은 농민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하나 들은 소식이 있는 게 중부권 최초로 조례제정 통해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농어민 수당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농민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네. 농민수당을 요구를 했던 게 있습니다. 제 군수 훨씬 되기 전부터. 네. 그런데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지금은 통상국가로 돼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런 인력들을 네. 모기지 역할을 하면서 그 인력들을 보내준 데가 농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도시화되고 공업화된 도시로 떠나가죠. 네.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남아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고령화되고 그리고 인력도 줄고 그러면서 농업이 피폐화되고 네. 특히 이제 우루과이라든가 FTA를 통해서 네.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존중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민수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전격적으로 제가 공약으로 네. 내세웁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네. 그러면서 이제 충청권은 물론이고 네. 경기, 강원도를 포함해서 중부권 최초로 네. 농민수당을 도입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충남도로 다 퍼져서 지금은 15개 시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농어민수당을 연간 농가당 80만 원씩 지급을 80만 하고 원씩이나요? 있습니다. 네. 예. 오, 네. 네, 정말 이 농민분들에게 힘이 보탬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 사실 매년 가을 이맘때 이제 지역 축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렸는데 올해 이제 펼쳐지는 67회 백제 문화제가 이제 한창입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 백제문화제가 벌써 올해 67회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950년에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전쟁의 그 황폐한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희망도 필요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부여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고도의 그 자긍심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순전히 민간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중심이 돼서 백제 대제라는 이름으로 백제문화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제시대 때 돌아가신 원혼들을 달래는 그런 이제 대제, 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여 백제문화제의 차별화된 특성은 재래 불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고천제라고 하늘의 제사를 드려서 백제문화제를 시작한다는 걸 고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하냐면 계백장군이 태어나고 무예를 익혔다는 충하면 천등산에서 고천제를 지내고 네. 그리고 백제시대 때 팔충신을 모신 팔충사에서 팔충제를 지냄으로써 백제문화제가 시작된 걸 알려요. 백제문화제 전날. 그렇게 해서 삼충제, 계백장군, 성충, 그다음에 홍수를 모신 삼충신을 모신 부수산 밑에 삼충제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이제 8가지 제례와 2가지 이제 불전을 드리는데 수륙대제라고 또 불교 행사로 치러지는 또 불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느 고장에 가서도 볼 수 없는 부여만이 갖고 있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백제 이거 외에도 문화제. 네. 타비백제 태학박사 선발대회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도 태학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학문 기관이에요. 네. 지금 뭐 박사나 똑같은 용어죠. 그래서 일본에 문물도 많이 전파하고 그랬잖아요. 네. 한자도 우리가 일본에 전래하고 불교도 일본에 전래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그 박사들 태학 박사 선발대회도 하고 그리고 또 유흥준 선생님 아시죠? 문화재청장 하셨던 네. 유흥준 선생님께서 이 부여에 사십니다. 오. 네. 그래서 유흥준의 문화유산 답탁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흥준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부여의 문화에 대해서 특강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네, 랜선 온라인으로. 특강을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백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아주 기약이 있었는데 백제 기약 미마지 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동의 탈춤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어질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안동의 그 탈춤도 백제 기약 미마지에서 유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백제 기약 미마지는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안동의 탈춤은 제가 봤을 때는 조선시대 때 내지는 고려시대 때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백제 기약 미마지 공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무관중으로 해요, 사실은. 올해 작년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모아놓고 할 수가 없어서 무관중으로 하고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송출하죠, 유튜브로.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가수도 많이 계시고요. 그림, 화가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지역 문화예술 향연 오늘 또 갖게 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부여 유적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큰 보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부여의 백제 문화를 조금 더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제 문화를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잘 몰랐었던 네. 부여의 백제 문화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제 문화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전 고대국가 시절의 문화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제 문화의 특성이 개방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500년 전에 백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면 중국 쪽이나 서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독창적으로 다시 독창성으로 이룬 다음에 그걸 다시 일본에 전래하는 문물의 허브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BTS? 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함께 유엔에도 가서 예.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통칭해서 한류의 원조가 백제 문화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많이들 그만큼 백제 시대 때 백제를 통해서 문물이 동아시아로 퍼져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여가 갖고 있는 개방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부여 문화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여에는 찬란한 문화, 이런 훌륭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 관광 자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곧 이제 시작될 예정이라고 또 들었거든요. 네,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계획인가요? 예전에는 그 백마강변에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습지대로 이제 많이 바뀌어졌고요. 많이 잘 지금 생태계가 보존이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광활합니다. 수백만 평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묵혀두기가 너무 아쉽고 그리고 또 부여가 이제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만 이제 도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수학여행 1위, 2위 하면 이제 경주 부여했어요. 네. 30년, 4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부여나 경주 안 가고 그 용인 뭐 에버랜드나 제주도나 외국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만 해도 그래요. 근데 어른들도 보면은 이제 옛날에 유물 유적만 보러 안 다닌단 말이에요. 직접 뭐 체험을 한다거나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고 이래야 이제 오시는데 네. 이 자연 생태를 이용해서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함께 지역분들과 이제 공무원들과 함께 이제 고민을 하면서 백마강에 잘 보존된 이 생태 환경을 살려서 네. 생태 정원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정원이나 국가 정원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 그런 구상을
2, 3년에 걸쳐서 쭉 하다가 충청남도가 올해 관광자원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오. 네, 그래서 350억 확보를 했죠. 네. 이거를 종잣돈 삼아서 부여에 네. 백마강변 주변을 생태 정원화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로 이제 만들 거예요, 저희들이. 네. 억새 정원도 만들고 향기 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또 백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국가 때 여러 나라들과 이 문물을 교류했던 허브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이런 이제 정원, 이쁜 정원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고, 네. 네, 백마강변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마강 레저 사업도 잘 추진되고 이 백제 문화재도 잘 성황리에 안전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여군과 관련된 사연들 또 오늘 받아봤는데요. 네. 군수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상아 씨부터 한번 추억담 알려주실까요? 네, 문자가 왔습니다. 끝번호 2802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부여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구들의 조각공원은 가족끼리 피크닉하기에 딱 좋아 보이고요. 성흥산 사랑나무 핫하다고 해서 갔는데 정말 뷰가 탁 트인 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하트나무에서 사진도 찰칵 찍고 예쁜 한옥 카페도 많이 생기고 좋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 끝나고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여행 가고 싶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구들의 조각공원 또 성흥사 하트나무도 꼭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김성민님께서는요, 서동요 드라마를 보고 탐방하게 되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됐고, 조만간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연잎밥도 맛있었고요. 부여에 반하게 됐어요. 가까운 곳이니까 조만간 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잎밥 맛있겠네요. 진짜 입에서 침 고이는데요. 네, 한 분 더 만나볼게요. 네, 하명은님께서는 부여는 바로 옆 동네라 자주 갑니다. 칠지공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자주 놀러 갔다가 막국수 한 그릇 먹었습니다. 공원도 크고 막국수도 별미랍니다라는 얘기 네, 해주셨습니다. 막국수도 참 맛있죠.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의 시청자 댓글 또 문자창을 통해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네, 오늘 생방송 중 본인의 질문 소개되신 분들은 샵 297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이곳으로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2975번으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정현 부여 군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